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올해 국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저께 강화도의 평화 전망대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평화적인 흡수 통일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과 판이하게 다를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하순에 방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외국 정상의 방문이 될 것이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며, 바이든과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와 문재인의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양에 대단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제가 1번에 명기한 대로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하되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자, 이것은 방법은 평화적인 전쟁이 아니라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던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내용은 서독의 자유민주 체제가 동독의 공산 체제를 빨아들였던 것처럼 자유민주 흡수 통일이 될 것임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통일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평화적인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문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인이 취임을 해서 흡수 통일은 없다라고 흡수 통일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헌법을 위반한 넘버원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 적은 대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을 대북정책 분야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5년간 통일이란 단어가 사라졌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과 세계를 속였다. 자, 세 번째, 만약에 바이든이 방한을 하게 되면 바이든은 이 트럼프와 문재인이 벌였던 이 엉성한 모래성 같은 대북 평화쇼,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북한이 1월달 들어서 7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이든더러, 세계더러 김정은이가 나를 좀 쳐다봐달라, 우리에 대한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바이든은 이런 제스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이든이 5월 하순쯤에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쿼드 4개국 정상회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4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자, 일본에게는 국빈 방문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있으면 우파 대통령을 축하하고 우파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천명하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를 과시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고, 이러이러한 어떤 정세 변화에 촉매가 바이든의 5월 하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자 정통 혈맹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축하 사절로 방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번에 명기한 평양의 보일러는 터질 것인가? 평양의 남한의 정치 경제 보일러는 오랜 기간 산업화 민주화를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적 격변, 예를 들자면 지도자의 유고 사태 이런 것이 있어도 끄떡없습니다만은 북한의 보일러는 낡은 60년대, 70년대 보일러이기 때문에 평양의 권력 압력이 가중이 되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김일성은 1993년에 핵개발 선언을 하고 IEA 사찰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1년 후에 김영삼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일 2010년에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도발을 벌여서 역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규탄과 제재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김정일 역시 이듬해에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김정은이가 1월 달에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특히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욱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좀 쳐다봐줘.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은 그만큼 평양 정권과 북한 체제 내에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5월 달에 남한의 우파 대통령 윤석열이 취임을 하고 5월 하순에 바이든이 전격적으로 방한을 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절대로 유화적인 조치를 세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상주에 있는 사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도권과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중충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추가 배치를 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역시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결국 핵무기를 사용을 절대로 할 수 없는 핵무기 사용 이외에 다른 도발로 치닫고 있는 북한 정권의 평양 내 보일러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김정일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압력이 가중이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김정은이가 사망하거나 암살당하거나 납치당하거나 쿠데타를 겪거나 김정은 급변 사태가 터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북한의 세습 김씨 집안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 최용해, 박봉주, 김기남, 김원홍 이런 북한의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새로운 북한 정권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국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전격적인 한반도 자유민주 흡수 통일로 나아가야 됩니다. 평양 보일러가 터지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